네, 안녕하십니까. 2월 12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목요일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반갑습니다. 네. 네. 뭐 저한테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까? 왜 이렇게 웃어서요? 아니에요. 골탕 먹을 것 같은 뭐. 국민의힘 관련된 질문부터 할까요? 민주당 질문부터 할까요? 민주당 질문하시면 좀 곤란하실까요? 아니, 상관없습니다. 상관없으시잖아요. 예, 그냥 예. 돌려가기 다 하시잖아요. 예. 돌려가기 좋아하시니까 네.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부터 먼저 할게요. 네. 어제 장종욱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대구를 갔습니다. 특히 네. 서문시장을 갔죠. 네. 자, 서문시장을 갔는데 저는 뭐 현장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보도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자, 지역지 영남일보도 그렇고 뭐 매일신문도 뭐 보도를 좀 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따라간 카메라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화면을 쭉 보니까 보통 그 보수 정당의 당 대표들이 대구 서문시장을 가면 이렇게 좀 굉장히 인파들도 많고 그렇죠. 좀 그런 부분들이 예, 있는데 예.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만은 조금 못했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. 네.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. 그 현장에서 제가 못 봤기 때문에. 네, 일단 네. 평가는 그 신문들 평가는 그렇습니다. 언론들 평가는 그렇습니다. 또 내용들 어떻게 좀 보십니까? 글쎄요, 뭐 이제 대구 시민 특히 이제 서문시장에 장사하시는 아줌마, 뭐 아저씨들 입장에서도 자기 보수 특파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잘 되고 똘똘 뭉쳐서 그렇게 시장에 오면 좀 자기네들 장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기쁠 텐데 뭐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힘을 보태로 시장에 찾아오는 것이 얄미울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어묵 한 꼬치 먹어가면서 사진 찍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치를 잘해주면 그나마도 뭐 아이고 우리 장대공이 얼굴 보고 싶었는데 한번 보내 손도 한번 잡아보내 이렇게 되는데 언뜻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뭐 그 중간에 튀어나온 얘기가 당 대표가 누구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고 하면 아주 싸늘한 반응이거든요.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매기는 거죠. 좀 잘하라고 좋은 뜻에서. 그러니까 사실은 대구에 계시는 시민들이 대체로 뭐 일부 민주당 지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국민의힘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? 네, 일부러 디스하진 않았을 텐데 네. 왜 싸우냐 이거지. 누가 잘했다가 아니라 누가 잘했다가 그만 좀 아니라 싸워라. 그만 좀 싸워라.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보태라. 대구도 정말 어렵다. 이제 그런 얘기도 저도 뭐 포항에도 갔습니다만은 중심 상가가 텅텅 비어 있어요. 공실률이 너무 많아요. 지역 경제가 어렵고. 네네네. 뭐 대군들 예외겠습니까? 광주들 예외겠습니까만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히려 힘을 주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와야 되는데 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뭐 이렇게 그 서문시장을 통해서 오히려 정치인이 힘을 받아가는 구조. 그렇죠. 힘을 받아가 옛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면 거기 가서 힘을 그래서 얻어왔다. 정말 뭐 그때는 진영 논리에서 정말 대선이나 이런 때는 힘을 더 줘서 이긴다 그러면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힘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만 좀 힘있게 좀 연출해 주세요라는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보기에나 또 장사하는 분들이 보기에도 얄미울 정도라고 보여져. 그래서 조금 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정신 차려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봅니다. 네. 그래서 그 언론에 보도됐던 그 인터뷰 내용들을 기자들이 보통 내려가면 스케치라고 하거든요. 네, 그 스케치를 하면서 그 상인들을 인터뷰를 쭉 했는데 뭐 한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자, 장 대표에게 아이고 한동훈 제명하고 나서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싸운다 카대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잘만 싸우는데 국민의힘 왜 이럽니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또 민심을 보듬고 가달라 또 하고 이렇게 단합해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반면에 또 제가 또 화면으로 보니까
또 윤 대통령을 버리면 뭐 안 된다. 그럼 가만히 있지 않겠다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또 상반된 의견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. 자, 대구하면 또 관심이 끄는 게 보면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제명이 당한 이후에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대구시장에 요즘 출마를 하려는 여러 현역 의원들이 있잖아요. 그 현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를 할 것이냐 이런 게 관심사인데 네. 자 어떻게 그거 보십니까?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요. 글쎄요, 만약에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단체장이나 지방선거 가기보다는 보궐선거나 해서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자기 정치적인 그 취지하고 맞다라고 생각해요. 네, 그 주변에 있는 측근 본인들은 아직 본인은 직접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측근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은 단체장 출마는 뭐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가능성의 측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구청장 후보도 있고 시장 후보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있을 텐데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분이 단체장이 됐을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당 대표를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시의회도 또 마찬가지로 서로 불편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한동훈 대표 본인 입장에서 대구시장, 경북도지사 하려고 정치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. 한다 그러면 아예 서울시장에 나와야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용감하게. 네. 예. 그래서 자기 뜻이 뭐 당 대표고 대통령이고 그러면 서울시장을 노리든지 경기도지사를 노리든지 아예 수도권에서 승부를 봐야지. 어찌 보면 보수 쪽에 달려가 가지고 재살려주의소 이런 모양은 모양새도 안 좋다. 단체장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. 네. 그래서 뭐 대구 쪽에 수성구에 뭐 국회의원으로 나온 거는 있을 수 있어요. 뭐 나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방식의 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이 자기 정치에 결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요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여쭐게요. 왜냐하면 보궐선거 지역에 나와야 출마할 수 있는 거고 그 지역에 또 어떤 지역이 정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너무 말을 아끼고 있어요. 나는 그것도 좀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는 아예 지방선거 안 나가고 어쨌든 내년까지 뭐 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 뭐 개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원내에 들어오겠다. 뭐 무소속으로 뭐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. 자, 국민의힘 차기 대구시장 관련해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6선, 3선, 4선, 초선 2명의 현역 의원들이 대거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을 두고도 뭐 의정 경험을 쌓아서 대구시정의 발전을 이끌겠다.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충실하게 가교 역할을 하겠다. 뭐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번 공천이 좀 어렵고 물갈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장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기도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? 보니까 뭐 육선 의원도 있지만 초선 의원도 있단 말이죠. 좀 초선 의원 선언하는 분도 두 분 정도 있습니다. 두 사람 정도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육선 다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. 다음은 또 뭐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또 한 번 더 선수를 한다는 것도 좀 모양이 그러니까 단체장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단체장으로 자기 정치적인 그거를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정치인들도 꽤 많습니다. 뭐 그 선택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뭐 그런 각자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저는 제가 불만인 것이 현역들이 너무 많이 뛰어들어요. 현역들이요. 예,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또 그 안정적인 곳에서는
그리고 자기가 후보가 됐을 때 던지는 그런 얄팍한 수들이 많고, 그리고 이제 초선들 같은 경우는 뭐 최현석 의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자기 인지도 높이려고 그냥 그 진정성 없이 출사표 던지는, 뭐 나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국회의원을 마치 시장 되는 징검다리 정도만 생각한다고 보여진다면 초선 의원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? 이제 2년 되고 난 다음에 던지고 이렇게 정말 이 말 그대로 본다면 대구시장 가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을 너무 그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. 또 국 찍어주신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래서 오히려 뭐 주호영 추경호 님 같은 경우는 뭐 도망갔다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치 생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, 어쨌거나 현역이 너무 많아요. 이제 그런 것도 뭐 홍석준 의원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불만일 수밖에 없고, 그런 어떤 페이브에 있어서도 조금 오히려 현역이 아닌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, 오히려 현역이 아닌 분들이 나가서 도지사가 되거나 시장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, 국가 전체를 보면 또 보궐선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보궐선거가 또 비용이 있죠. 또 들어가는 또 세금 거잖아요. 들어가는 예. 부분이 있죠. 그래서 너무 우리 정치인들이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배신을 한다. 물론 뭐 이분들이 다 후보가 되거나 최종적으로 국회의원을 그만둔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초선들이 이렇게 뛰어드는 것, 불나비처럼 뛰어드는 것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, 지양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국민의힘에서 이정현 전 대표를 좀 내정했습니다. 네. 간단한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글쎄 이분 이정현 이분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고, 그렇죠. 네. 또 아주 뭐 열심히 자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더 객관적이고 또 실제로 지방 정치에 걸맞는 좋은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그 심사를 하지 않을까, 이제 그런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. 다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장을 선임한다 이런 방식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공정성 시비에 여전히 휘말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관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중립적으로 잘하기를 바란다,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국민의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더 드릴게요.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되고, 그다음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사실상 제명되고, 그런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와 서울시당 윤리위가 각각 제명을 한 사람, 아니 각각 징계위를 열어가지고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과 유튜버 고성국 씨를 각각 징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징계가 만불였죠 사실상. 그 수위도 조금 아직 그 배현진 위원장 같은 건 나오지 않았는데, 이 징계를 놓고 지금 서로 지금 거의 감정 싸움하는 것 같이 보여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? 글쎄요, 지금 이제 적과의 큰 싸움을 앞두고 우리 내부적인 갈등 양상을 이렇게 후벼파는 거잖아요. 뭐 그리고 그게 뭐 한 장동혁 체제를 정도 굳건히 해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모를까. 실제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구청장이나 또 구의원 시의원 공천에 있어서는 그 배현진 의원이 갖고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직 기강이 흐트러지거나 혼란을 주잖아요. 송파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을 때 그 예를 들면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진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조광특위 같은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그 시당위원장이 정직을 시키면 시공천 전반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? 이제 그런데 오면 서로 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,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든지, 징계를요. 뭐 그렇게 조금 그 서로 용인해 가면서 일단 이겨놓고 보자 이 지방선거를,
그런 것이 저는 좀 유연하고 현명하고 그러면서 조금 서로의 날카로움을 좀 줄여가는 갈등을 줄여가는 것이 대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고성국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요, 그 사실은 한때 굉장히 그 우리 젊은 시절에 존경받던 분인데 갈수록 뭐 전두환 이야기도 그렇고 뭐 너무 지나치게 예. 그 부족한 이념적인 그런 말씀을 너무 하고 이쪽으로 있어서 가신 것 같아요. 예. 가셔서 과연 옛날에 고성국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이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친하시죠? 됩니다. 개인적으로 친하죠. 친했고 아. 옛날에 얼마나 친하세요? 당구도 같이 치고 젊은 시절에는 말씀하시 곤란하신 거 아니에요? 곤란한 거 없습니다. 아, 이미 뭐 네. 자기 친한 뭐 박형준 이런 사람한테 막말 다 하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예, 아, 옛날에 뭐 박형준, 고성국 이분들이 굉장히 친했잖아요 한편으로. 아, 그랬습니까? 김영삼 대통령 아들하고도 친하고 그런 연관성이 아 있거든요. 맞습니다. 옛날에 그 고대 있었죠. 그런 고대 멤버인데. 예. 그런데 그때 YS를 아들 둘러싸고 이제 고대 정니까 그쪽 패거리들이 한나라당 공천을 그 사람들이 했거든.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공천 받은 적이 있었거든. 심사 받은. 15대 때요. 예. 그때 시금방지게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떨어졌어요. 예.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제가 몇 한이 사람을 있어가지고. 제외하고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. 없어요. 박형준 의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. 박형준 전 의원이 부산시장이 된 것도 부산에 있는 누구도 그 사람의 인지도나 지지도를 못 따라갔기 때문에 공천을 어쩔 수 없이 줬지 솔직히. 예. 그분이 좋아서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. 예. 개인적인 제가 뭐 개인이지 뭐 집단입니까? 네. 실제로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. 지금 예를 들면 당이 부산시당도 위기인데. 위기. 예.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다.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박형준을 뛰어넘을 만한 제끼고 싶은데 제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의존하는 구조예요. 굉장히 위약한 국민의힘으로 한번 나오실 생각은 없으십니까? 그런 제안을 되게 많이 해요. 예를 들면 어떤 부산에 있는 언론사 사장이 작년에 네. 나를 만났는데 야 부산에 국민의힘의 중심이 없다. 네. 네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당에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열로 온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듣기도 하거든요. 네.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아직까지 제가 네. 저기 내부 결제가 안 나요. 내부 결제가 네. 예. 사모님한테. 네. 어디든 간에. 네, 어디든 간에요. 예. 금지 사항입니다. 그러니까 금지 사항이기 그걸 또 때문에. 전혀 안 된다가 아니라 시점이 되면 풀어 주신다는데 네. 이번에는 안 풀어 주실 것 안 같아요. 풀어주시냐고요. 예. 거기까지 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뭐 정책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십니까? 뭡니까? 고성국 씨대 징계에 대해서 뭐 여쭤봤는데. 말하기 어렵습니다. 그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네. 주 시간을 네. 끄신 겁니까? 알면서. 네, 알겠습니다.